자, 우리 유익과 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다. 키케로 의무론을 공부하면서 유익과 선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자. 키케로는 의무론에서 다수의 실제적 예가 아주 많이 나와 유익과 선의 선택에 대해서 생각하게 한다. 자, 우리 보자. 유익과 선, 첫 번째 이야기. 이게 쭉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뒤에 보면 64쪽에 답안지가 있다. 64쪽. 가보자. 단락별로 핵심 내용을 정리 요약하시오. 100자로 요약하면 되는 거야. 자, 제목을 정하고 세 줄로 요약하면 된다. 100자. 알겠지? 다시 돌아가서 유익가선. 아테네가 페르시아에 의해 공격을 받았을 때였다. 아테네가 전쟁을 많이 했는데 페르시아한테는 이기고 뒤에 스파르타한테는 졌지. 자, 전쟁에서 이겼던 페르시아 이야기다. 페르시아에 의해 공격을 받았을 때였다. 페르시아의 공격을 견뎌낼 수 없었을 때 아테네인들은 살던 도시를 떠나 처자식들을 트로이산으로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바다에서 그리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로 했다. 이때 키르실루스라는 남자가 도시에 남아 크세르크세르는 페르시아의 장군이지. 성문을 열어주자고 제안했다. 이 말에 시민들은 분노하여 그를 돌로 쳐 죽였다. 키르실루스는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찾았지만 결코 그것은 유익하지 않았다. 도덕적 선과 충돌했기 때문이다. 자, 제시문 첫 번째 이야기. 100자, 제목을 정하고 100자로 정리한다. 시간은 5분. 됐지? 자, 다음에 보자. 아테네가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테미스토클레스 국가의 안전을 위한 비밀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공개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민회에서 국회 같은 거겠지. 이 비밀 계획을 함께 논의할 시민들을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요청에 따라서 아리스티데스가 지명되었고 테미스토클레스는 그에게 기태음에 정복된 스파르타 함대에 아무도 모르게 불을 붙여 불태워버리면 스파르타의 세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그의 계획을 미리 말했다. 이야기를 들은 아리스티테스는 전쟁의 승리를 위한 묘책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미네에 와서 이렇게 말했다. 테미스토클레스가 제안한 계획은 매우 유익은 하지만 도덕적으로 전혀 좋지 않다고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도덕적으로 좋지 않은 것은 결코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한 아테네인들은 아리스티데스의 의견에 따라 비밀 제안을 자세히 듣지도 않고 전체 제안을 거부했다. 이런 아테네인들은 지금 우리 로마인보다 낫다. 우리가 싸움을 피하기 위해 선하지 않은 해적들에게 세금 면제를 주고 오히려 선한 동맹국의 세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도덕적으로 추악하고 옳지 않은 것은 절대로 유익하지 않으며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수단을 통해 명백히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얻는 경우라도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을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도덕적 부패의 전조이기 때문이다. 자, 보자. 예를 들면 서로 그 스파르타 배에 불을 질러서 서로 스파르타에 타격을 줬다 하더라도 그렇게 비겁한 방식으로 승리하지
인간은, 국가는 결국은 비겁함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런 국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비겁함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 정당하게 싸워서 만일에 도덕적으로 선하게 싸워서 비록 져서 그들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지배가 오래지는 않을 거고 다시 독립하게 되었을 때 끝까지 정의로웠던 그 정신이 살아남아서 그 국가는 영원히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다. 자, 정리해봐. 제목을 정하고 백자로 정리한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자. 세 번째 이야기.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종종 유익한 것이 도덕적 선과 충돌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유익이 도덕적 선과 상충하는 것을 어떤 유익이 도덕적 선과 서로 충돌하는 거지 상충하는 것인지 함께 또는 함께 결합할 수 있는 것인지 대하여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함께 결합할 수 있는지 상충해야 하는지. 다음에 얘는 이제 드디어 얘들이 나온다. 자세한 얘들이 이러한 비슷한 문제를 다룬 이야기들이다. 예를 들어 로데스 섬 이야기지. 예를 들어 한 상인이 알렉산드리아로부터 많은 곡물을 적재하고 로데스 섬에 왔다고 생각해보자. 이 섬은 최근 곡물 부족으로 인해 곡물 가격이 급등하여 금지름을 괴로워하고 있다. 그런데 이 상인은 다른 많은 곡물 상인들 또한 자신보다 늦었지만 이곳의 곡물 부족 이야기를 듣고 곡물로 가득 찬 배를 타고 알렉산드리아를 떠나 로데스 섬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상인이 로데스 섬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시치미를 떼고 가능한 높은 가격으로 곱히고 조용히 팔아야 할까?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거지. 우리는 이제 현명하고 선한 사람에 대한 모델로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답은 분명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즉, 이는 만일 당신이 그것을 숨기는 것이 당신은 로데스 섬 사람들에게 그것을 숨기지 않을 것이다. 여기까지는 뭐 당연한 거지, 그렇지? 그러나 만일 도덕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판단을 하면 그것을 숨기고 비싼 가격으로 곡물을 파는 것이지. 말을 해야 하나 말을 하지 말아야 하나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이 같은 생각의 정당성이 고려해야 하는 문제이다.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자, 제목을 정하고 백자로 정리한다. 자, 여기에 대해서 답은 다음에 다른 사람만 다음으로 넘어간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빌로니아의 위대한 스토아 철학자현인 디오게네스 그리고 매우 날카로운 판단력을 가진 그의 제자인 안티파테르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다. 이 로데스 섬에서 상인이 적정한 값을 받고 팔아야 되는지 이익을 남겨도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지. 우선 안티파테르에 따르면 안티파테르의 의견을 들어보자. 안티파테르. 구매자에게 판매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세부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제품에 대한 모든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디오게네스 스승이지. 디오게네스에 따르면 판매자는 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것만 제품의 결함을 얘기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그렇지? 굳이 뭐 이것저것 다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러나
그 외에는 그는 물건을 파는 상인이므로, 그건 단순히 상인일 뿐이야. 물건을 파는 맨날 어쩌다 손해 볼 수도 있고 이익을 볼 수 있는 일개 상인이므로 사기를 치지 않는 한, 거짓말을 하지 않는 한 최대한 많은 이윤을 남기고 팔 수 있다는 것이다. 디오게네스와 같은 생각의 상인은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비싼 값을 주고 파는 상인들이지, 상인이기지. 지금 나는 물건을 가져와서 시장에 내놓고 다른 경쟁업체보다 더 비싸게 팔지도 않고 있다. 어떤 때는 시장에 너무 많은 물건이 있어 사온 가격보다 훨씬 더 싸게 팔아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누구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 비싸게 파는 것이. 자, 이렇게 하고 제목을 정하고 세 줄로 백자로 정리한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키케로의 음으론 공부하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